오늘 낚시인피플에서는 예조원의 김국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조판서 김국률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예조판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출판서 이름을 예조원으로 짓고 보니까 예조라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행정조직 중에 6조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 즉 2조, 형조, 병조, 병조면 요즘 국방부겠죠. 그러니까 예조는 요즘 오늘날의 교육문화부 뭐 이런 어떤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농담삼아 그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또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낚시계 역사, 살아있는 역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30년 넘게 또 낚시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79년 2월에 낚시춘추 입사를 해가지고 2009년 8월에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30년 6개월 낚시 현장 취재를 이제 한 셈입니다. 근데 처음에 낚시를 좋아해서 찾아갔던 건 아니고 어떤 참 지나고 보니까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즐겁고 뭐 그러고 보니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은 웃으면서 10년, 20년, 30년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좀 보람됐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지만은 1984년도에 독도 낚시 탐사대를 조직해서 독도에서 21시간 동안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요? 예,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독도 낚시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독도를 외교 문제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그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통제를 했군요. 예, 못하게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땅인데, 예, 우리 땅에서 그렇게 독도는 우리 땅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왜 독도를 국민된 주권 행사를 못하느냐.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다 싶어서 우리가 독도 주인 행세를 해보자 해서 독도 낚시 탐사대를 전국의 유명한 낚시인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독도를 가서 낚시를 했죠. 아마 그것이 마지막 독도 낚시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추진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예. 독도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담아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 이제 그 네. 예. 아니, 오늘 갖고 온 잡지에 그 예. 독도가 이제 소개됐던 예. 내용들이 있던데 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때 내 나라 독도에서 첫 낚시를 하다 하고 이제 독도에 가서 낚시했던 어떤 그런 현장 장면들, 사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이제 담았죠. 언제였나요? 예, 1984년 5월 말에 가서 6월 1일인가 2일인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독도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독도가 이제 독도 자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낚시 단체 다른 어떤 그 방송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불가능하죠. 아예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낚시춘추 기자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당시에 그런 기획을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저 개인한테 그런 횡재가 생길 수가 있었을까? 요즘 낚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교통도 편리해지고 또 낚시 장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낚시하기 어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낚시가 1977년 11월 IMF 이전까지가 전성기였지 않느냐. 뭐 인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그 이 사회 각계각층에 재계, 언론계, 문화에 이런 어떤 그 정계 이런 그 저명 인사들이 전부 낚시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낚시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외환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어떤 그 경제가 이제 큰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없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와중에 낚시도 예외일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어떤 그 낚시 도매업 이런 쪽들이 이제 줄줄이 연쇄 부도가 나고 뭐 이런 때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낚시가 조금씩 침체 국면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IMF를 이제 기준으로 낚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낚시 이제 업도 침체가 되면서 낚시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일조를 한 것이 뭐냐면 정부 시책입니다. 즉 1995년도에 환경부에서 느닷없이 우리나라도 낚시 매너제를 도입해야 된다 하고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낚시 매너제라는 것이 외국 일부에만 있는데 마치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호도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반대하는 어떤 국민의 의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97년도에 공식적으로 철회를 합니다. 예. 매너제를.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즉 200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낚시 매너제를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론 작업을 어떤 거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느냐? 그 당시에 그것 매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법제처의 관련 담당자가 이것은 헌법에 의배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 어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낚시에만 매너제를 도입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그걸로서 됐군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규제들을 좀 잘 알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지금 근년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 이런 데서 그 규제 관련 어떤 그 이렇게 대책 어떤 그런 것을 예고하고 이건 발표가 나올 때마다가 발등에 물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평소에 우리 어떤 그 이 낚시계 언론이라든지 각 낚시 단체에서 네. 평소에 우리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자율적인 어떤 대책과 어떤 그 운동을 어떤 전개해서 우리 낚시인들이 스스로 이런 어떤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늘 FTV도 마찬가지고 염윤아 아나운서께서도 좀 앞장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요즘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예, 옛날 1993년 5월 2일은 낚시터 청소의 날 해서 우리나라 낚시단체, 서울에 했던 전국낚시연합회, 부산에 했던 부산낚시연합회, 부경낚시연합회, 경북낚시연합회, 대구낚시연합회, 전국에 있는 낚시단체들과 낚시춘추가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낚시터 청소의 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5월 2일이요. 5월 2일.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인터넷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어떤 그 동참 의사를 밝히고 그 지면에 공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5월 2일 날 정오를 기해서 윙 하는 사이렌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사이렌 야외역. 소리. 예. 그래서 청소를 했죠. 예. 정말 어떤 그 보람찬 일이었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한테 대해서도 낚시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어떤 그 자연, 물고기 이런 것을 즐기면서도 낚시터 행사 어떤 그 낚시터 주변을 스스로 청소도 하는구나. 네, 좋은 일을 또 하셨는데요. 기사화 혹시 됐나요? 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 낚시 춘추 기사들이 다 갈 수가 없었죠. 그게 참여한 이제 낚시 단체, 낚시 같은 참여한 낚시 동호인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서
또 그들이 어떤 그 수거한 쓰레기를 한테 모아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또 차에 담아서 트럭에 담아 보내는 이런 사진들을 전부 증거물로 저희들한테 다 보내주고 저희들은 이걸 어떤 집계를 했죠. 네. 깨끗한 낚시 환경, 낚시인이 가꿉시다라고. 네, 예. 각 네. 이제 이런 되어 어떤 있네요. 그 슬로건들을 지방 각지 낚시 단체에서 이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사전 홍보도 하고 또 이 서울에서는 그 당시에 이 한남동에 있는 아주 큰 건물입니다. 5월 2일은 낚시대 청소의 날 이런 걸 사전에 이런 홍보물을 걸고 했죠. 이제는 뭐 이런 홍보물 굳이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통하고 예, 참여도 맞습니다. 하고 예. 예, 결과 집계할 수 있고 그러겠죠. 오래전부터 뭐 이제 낚시도 즐기지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셨네요. 네,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네. 네, 온거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옛 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말처럼 오늘 또 대표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또 이제 방송할 예정인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방문길에 낚시를 했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딱 보니까 정객이네요. 예, 맞습니다. 내 말이죠? 세 마리. 맞아요. 그 말이죠. 민추앱 시절입니다. 민추앱 YS하고 DJ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었고 변호사 시절부터 낚시를 했던 어떤 그런 사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냐 하면은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낚시라는 게 일상을 어떤 그 벗어나는 자유